안녕, 벨라입니다. 벨라가 준비한 거는 그에게서 연락이 올까, 연락이 오면 어떤 생각으로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1번부터 5번까지 번호는 준비되어 있고요. 마음에 드시는 번호 골라주세요. 지금도 5초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들이 하기 너무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너무 따뜻한 것 같고 가끔 고양이 등장이 좀 있을 거예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 카드를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했더니 그에게서 연락이 올까요?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연락을 하는 건가요? 이분은 지금 굉장히 힘든 결정을 내린다. 힘들게 지금 이 상황을 끌어가고 있다. 나는 되게 힘들게 모든 걸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거고 굉장히 상처를 크게 받았다예요. 당신한테 내가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았어. 내 심장에 검이 3개 꽂혔고 나의 심장이 파괴가 됐다. 그만큼 아픔이 많다, 아픔을 겪었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달카드가 떴어요. 달카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은 다른 사람을 만나서 나에게 상처를 줘서 떠나게 됐거나 이별을 하게 된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로 왔기 때문에 그 상처를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하지만 난 결코 굽히지 않아. 네가 그에게 갔어? 그럼 난 다시 너를 데리고 올 거야. 왜? 난 너와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난 아직 너에 대한 감정이나 마음은 남아있어. 이게 아니라 널 가져야 돼. 널 갖고야 말겠어. 내가 뺏기고 살 수 있는 사람일 것 같아? 절대 아니야. 너에게 보여줄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나는 피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승리를 할 거야. 난 가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월계관을 가지고 너에게 갈게. 나의 검은 아직 서늘하게 서 있어. 백합 카드는 승리도 말하고요. 보호도 말하고요. 너의 향에 취한다라고도 말해요. 하지만 여기선 승리를 의미하는 거야. 승리. 둘 다 이겨내야 돼. 나는 모든 걸 다 가져야 돼. 주변에서 자꾸 얘기를 해요. 야, 너 뺏기고 사냐? 아, 비용신 진짜. 어떻게 뺏기고 살 수가 있어? 뺏어와야지. 뺏겼으면 뺏어와야지. 바보냐? 이제 옆에서 이러고 또 첩작질을 하는 인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조언 카드에서 나오는 게 이너 컴프레션 카드가 떠요. 난 너의 모든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어. 네가 그렇게 했어도 나는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어. 내가 가진 것처럼 너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받아줄 수 있어.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아름답게 말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분의 지금 심리 상태는 뭐냐고요? 굉장히 무서워요. 저는 이분을 다시 연락이 왔을 때 전 만나지 말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이분의 그 진짜 심리, 진짜 마음 이거는요. 디센션이에요. 속임수. 가면을 쓰고 온다라는 거예요. 난 너의 모든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네가 나에게만 온다면 난 너를 받아줄 거야. 너에 대한 마음 난 변하지 않았어. 이분의 지금 속내를 숨기고 있다라는 거죠. Safe for love가 나와요. 사랑하기에는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야. 내가 너 뒤에서 잡아줄게. 하지만 잡아주는 게 아니라 잡아당긴다라고 봐야 돼요. 네가 그 말에서 떨어지게끔 내가 잡아당겨줄게. 네가 날 버리고 갔어? 그럼 너도 한번 당해봐. 내가 너를 날에서 떨어뜨려줄 거야. 네가 선택한 그에게서 이별을 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리고 나에게 돌아왔을 때 내가 느꼈던 것처럼 너도 그런 살벌함을 느끼게 해줄 거야. 굉장히 무서운 생각을 하고 온다라는 거예요. 이분의 심리 상태에 정말 선택.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너를 그냥 그게 가게 내버려 두느냐. 아니면 내가 다시 되찾아오느냐. 근데 되찾아오는 거에 목적이 뭐냐. 지금 단호하게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널 되찾아와서 내가 느낀 만큼의 아픔을 너한테 줄 거라는 마음으로 온다는 아주 가면을 쓰고 너에게 다정하게 가서 다시 시작하자. 다시 너와 관계를 시작하고 싶어. 네가 그렇게 갔어도 나는 네가 그립고 보고 싶었어. 가머니설로 나를 꼬여서 다시 나에게 오게 만든 후 나에게 큰 아픔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번 분에게서 연락이 오고 다시 뭔가를 하자라고 한다 그러면 정말 단호하게
이 사람이 단호하게 마음 먹은 것처럼 단호하게 NO! 싫어! 너하고는 더 이상 관계 발전하고 싶지 않다.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1번 뽑으신 분이 그래도 내가 가서 이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 있어. 돌릴 거야 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할 수 없어요. 그럼 본인의 몫이에요. 본인이 상처받는 것도 본인의 몫이고 아픔을 겪는 것도 본인의 몫이지만 이왕이면 아프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굉장히 칼을 갈고 있습니다. 1번부터 굉장히 살벌하게 지금 리딩이 시작이 됐는데요. 될 것 같으면 제가 다시 시작할 것 같으면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지만 이분은 그런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퍼런 칼날을 갈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번 리딩 할게요. 이번 분 그에게서 연락이 올까요? 연락이 온다면 어떤 생각으로 하나요? 이번 분의 그분은 지금 굉장히 이 울렁증이 지금 감정 자체가 굉장히 지금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나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나에게 와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까? 어떤 위험을 헤치고 가야 되느냐? 내 감정이 지금 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하지만 난 너한테 갈 준비가 됐어. 이제 갈 거야 라는 마음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도 생각해보고 순수한 생각으로도 해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지켜보고 앉아있기만 하면 나에게 뭐가 오겠어. 돌아올 게 있겠냐라는 거죠.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움직여야만 된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죠. 저 컵만 쳐다본다고 돌아올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금강 컵을 다시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 내가 움직여서 대장간에 가서 두들기고 광을 내고 해서 다시금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인 거고 컵의 기사예요. 움직이겠다라는 거죠. 이제 움직일게. 별이 떴고 달이 떴고 밤이 됐고 어둡고 어떤 길이 됐든 험준한 길이 되든 뭐가 됐든 나는 가겠다 이거야. 너한테 갈게. 너를 만나러 내가 갈 거야. 너에게 내 감정을 보여줄 거야. 뭐해? 난 아직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감정이 엄청난 감정 카드가 나왔어요. 컵 카드만 지금 다 나오고 여왕제 카드가 딱 지금 떴어요. 이분의 지금 마음은요. 굉장히 울렁증이에요. 울렁. 널 생각하고 있으면 울렁증이 생긴다 이거예요. 뭐 싫어서 울렁증이 아니라 너와 같이 있던 그 시간들이 그립고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울렁증이 생긴다라는 거죠. 눈만 뜨면 너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떡해. 내가 일이 안 되는데. 이 이별이 됐든 연락을 안 하고 지내든 뭘 하든 간에 이분은 지금 너밖에 생각이 안 나는 분이라는 거예요. 빛나는 너의 모습이 굉장히 보고 싶어. 나에게 있어 이상형이고 나에게 있어 여황제 같은 넌데 나에게 있어 풍요로움을 갖다주고 사랑을 갖다주고 그런 너이기 때문에 널 만나러 갈 거고 너에게 내가 어떤 식으로든 다시 너와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널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컵 카드가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달 카드가 떴죠? 배 카드가 떴죠? 뱀 카드가 떴어요. 달밤에 정말 뭘 하겠어요. 이분은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움직이겠다라는 거예요. 달이 떴든 해가 떴든 상관없어. 우리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선 어떤 식으로든 성공시키기 위해선 내가 진보적이어야 되고 내가 움직여야 된다. 내가 움직이지 않고 뭔가를 바란다는 건 욕심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굉장히 현명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감정적이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널 좋아하고 있어. 내가 널 사랑하고 있어. 그럼 너도 그렇게 해야 돼라고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상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내 생각과 상관없이 상대는 그냥 내가 가면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남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뭐 상대가 가까운 곳에 있지 않든 먼 곳에 있든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산에 있든 제주도에 있든 널 만나러 가겠다. 그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더라도 나는 움직일 거야. 기회만을 노린다라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뱀 카드가 배신이기도 하고
아주 불길한 징조를 갖고 오는 그런 카드이기도 해요. 불운을 갖다 주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는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험준하게 파도가 치는 이 바다를 건너서 너에게 가고 있는데 어떤 기회를 놓치겠어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이 시기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가겠다 이거예요. 나는 진짜 전진하겠다. 무조건 전진할 거야. 그러니 너도 준비해줬으면 좋겠어. 네 마음이 어떻든 내가 너에게 연락을 하고 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가서 연락을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도착해서 나 여기 어딘데 좀 보자. 나 지금 너무 너가 보고 싶어서 왔어.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실 분이에요. 감정적인 모습,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솔직하게 말하실 분이기 때문에 아마 연락하고 갈게 이게 아니라 와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나 왔으니까 한번 얼굴이라도 보자라고. 그 포춘 카드가 떠요. 나에게 행운을 갖다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행운을 갖다 주겠다. 다채로운 어떤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네가 화가 나 있더라도 그걸 풀어줄 수 있는 나는 그럼 풀어줄 거야. 너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 노력을 할 거야. 네가 화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일목요연하게 하나하나라도 설명을 한번 할게. 근데 이분은 주변 친구들을 또 섭외를 하실 거예요. 불만 만나자 하면 당신이 만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을 이용해서 나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좀 바람 좀 잡아줘라. 옆에서 부채질 좀 해줘라. 내 얘기 좀 잘 해줘라.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노력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순수하잖아요.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당신에게 어떤 식으로든 노력을 할 거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못해줬던 거 잘못했던 게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니까 내가 그동안 심리적인 나의 상태를 어떻게 바꿨느냐 샌다로드 그냥 명상도 많이 했고 나의 그 가벼움을 좀 진지하게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볍게 너에게 대했었다면 그 가벼움을 바꾸기 위해 그만큼 노력을 했고 그만큼 너에 대한 모든 마음이나 생각들이 깊이가 생겼어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번 뽑은 그분은 나한테 연락이 오는 시기나 나한테 어떤 마음을 다시 고백하는 시기가 준비 과정이 있을 거예요. 오늘 당장 연락하겠어 이게 아니라 주변 친구들을 섭외를 해서 그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서 친구들이 나에게 바람잡이 역할을 해주겠다라는 확답을 받고 그러고 나서 움직이실 거예요. 주변 친구들을 만약 이분과 관계를 다시 연락하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주변 친구들을 잘 얘기를 해놓으세요. 연락이 오거나 뭘 해달라고 하면 하지 마라 라고 하시고 그렇지 않고 다시 만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친구들을 내버려 두세요. 그 친구들이 알아서 내 관계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고 하면 그래 네가 얘한테 뭔가를 받았구나. 연락을 받아서 나한테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번 뽑으신 분은 굉장히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고 사랑이 넘치는 만큼 또 집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착을 한다고 해서 이분은 막 그렇게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 나만 보면 꿀이 뚝뚝 떨어져. 근데 왜 이별을 하게 됐느냐. 주변에서의 어떤 뱀엿바닥도 있었겠지만 그 감정 자체를 주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감정을 어떻게 주체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별하는 데에도 아마 큰 역할이 됐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분은 책상을 정리를 하는데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될까요? 3번 리딩 할게요. 3번 분, 그분에게서 연락이 올까요? 어떤 생각으로 연락을 하는 걸까요? 굉장히 뺏기는 거 싫어하는 분, 지기 싫어하는 분, 그리고 굉장히 예민하신 분, 이게 어떤 것이 됐든 내가 가져야 되는 욕심이 많은 분, 남의 무덤을 파서라도 가져가야 되는 거죠. 같은 편을 짓밟고서라도 가져야 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야. 그만큼 나한테서도 욕심을 낸다라는 거죠. 그 욕심이 가려져 있는 뒷모습까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굉장히 순수하고 숭고하고 굉장히 뭔가 남들한테 대우받고 막 이런 사람이지만 뒤로는 호박씩 간다라는 거죠. 나의 방키는 2개야. 내가 어느 방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방이 어떤 방이 되느냐라는 거죠. 앞에서는
내 숭고한 척을 하고 있지만 내가 가져야 될 건 가져야 돼. 내 욕심을 차를 어떤 식으로든 내 욕심을 챙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라는 거야. 난 행복하고 싶어. 난 평화롭고 싶고 난 평화주의자야. 나는 평화로움을 좋아해.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제 자기는 평화주의자고 어떻게 보면 이 두 카드가 일맥상통할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종교적으로도 볼 수 있고 굉장히 자기는 남들한테 숭배받는 사람, 대우받는 사람, 굉장히 뭔가 지위적으로도 높은 사람, 이런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는 굉장히 평화주의자이고 착한 척하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욕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내가 가져야 될 건 가져야 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갖고 올까? 동전을 나무에다 박았어요. 누가 못 빼가게. 왜? 내가 가져야 되는 건데 누가 빼가? 그리고 이분 주변에는 어떤 식으로든 너가 아니면 너 대신 다른 누군가가 너 자리를 채워줄 누군가는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욕심나는 게 있으면 그 욕심나는 거는 내가 가져야 돼. 내 거로 만들어 놔야 해 라는 생각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굉장한 새 계획을 짠다라는 거죠. 꼼꼼하게 계획을 짜서 그 사람이 나한테 올 수밖에 없게끔, 그 꼴이라도 내놓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사람이 이 커다란 구렁이 같은 무슨 뭐라 그러죠? 그 큰 뱀? 그 뱀의 꼬리를 자를 정도면, 뱀이 이 사람 앞에서 뱀과 눈이 마주치고도 꿈쩍도 안 할 정도라면 뱀보다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계획성이 높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계획적이고 이중성을 갖고 있고, 이랬던 모습에서 이렇게 더 무서워진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죠. 집요해지고, 자기는 평화주의자라고는 하지만 집요해지고 굉장히 일적으로도 꼼꼼한 사람이지만 나와의 관계에서 계획성을 띈다라는 거는 나를 갖기 위한 굉장히 무서운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나에게 올 때는 정말 신사적인 모습, 이런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신사적이고 멋있고 젠틀하고, 정말 어떤 지나가는 누군가가 봤을 때, 여자가 봤을 때, 남자가 봤을 때, 와, 멋있다. 야, 되게 예쁘다. 이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런 인물로 변신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낙카드와 나무 카드가 떴어요. 낫은 뭐 좋은 의미로 말하면 과거에 뭐 안 좋았던 기억들이 있다면 그 기억들을 내가 다 지워줄게.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다 잘라내고 다 없던 걸로 하고 다시 시작하자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쁜 의미로 말하면 뭐냐면, 이 두 카드가 같이 나왔을 때는 어떤 섹파 또는 정말 그쪽으로만 가볍게 만나려고만 하는 그런 관계로만 보는 그런 식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나무 카드는 뭐냐면 내가 너한테 건강한 생각으로 간 거야. 어떤 나쁜 의도로 그런 거 아니야. 난 널 좋아하니까. 난 굉장히 깊이 있는 사람이니까. 심중이 깊은 사람이니까. 난 좋은 의도로 너와 만남을 가지는 거야. 라는 거짓된 모습도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모습과 다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조언 카드에서 보면 레슐루션이 나와요. 이 카드의 의미가 뭐냐면 정말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해결하고 싶은 거고, 어떤 결단을 내리고 싶은 거고요. 내 의문에 해결을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정말 너를 좋아하는 마음인지, 내가 너를 정말 어떤 생각으로 대하는 사람인지, 내가 너에게 뭘 원하는지 그 의문이 들었을 때 그걸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시 너를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인지, 정말 섹파로 너를 만나고 싶은 건지, 너에게 어떤 감정이 있고 너를 존중하고 싶은 마음으로 너를 대하는 건지 알고 싶다. 그래서 다시 간 거야. 연락한 거야. 다시 시작해보자라고 얘기한 거야. 내 감정이 정말 솔직히 어떤 건지 모르겠으니까. 나도 알고 싶으니까 그런 거야.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냐? 이런 거죠. 굉장히 로맨틱하게 오겠다라는 거예요. 로맨틱 필링이 나와요. 로맨틱하게 갈게. 너를 탐구하겠다는 거야. 너에 대한 내가 뭐 어떤 의문을 가졌어. 근데 내가 이런 로맨틱한 감정으로 너에게 다가갔을 때 내가 정말 떨림이 있을까? 어떤 감정이 생길까? 그래서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소울메이트처럼 갈 수 있을까? 영혼의 동반자로 만날 수 있을까? 이 의문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의문을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은 평화주의자, 평화롭고 그래서 이렇게 두 카드가 같이 나왔어요. 정말 로맨틱한 사랑을 하고 싶은 거고,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도 이런 사랑이 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문을, 그런 감정을 갖게 된 자기에 대해서, 나 이렇게 냉정한 사람이고 나 이렇게 되게 욕심 많은 사람인데 내가 이런 로맨틱한 사랑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 상대는 또 그걸 받아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마음이 와서 나한테 왔어요. 내가 받아줬어. 그럼 정말 이렇게 평화롭게 만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좀 택택거리고 그런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쇠파로 만나보지 뭐. 그냥 가볍게 만나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분의 심리 상태는 그거예요. 나 중심 잡았어. 내가 중심을 잡았어. 내가 지구의 중심이 된다라는 건 발가벗은 모습이잖아요. 자연과 하나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연과 하나가 돼서 내가 중심을 잡아주겠어. 내가 나 스스로의 중심을 잡았어. 그럼 이제 뭘 해야 돼? 내가 중심을 잡았으니 너가 어떤 상태인지도 봐야 돼. 근데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겁나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거야. 나에게 의문이 생겼으니, 너에 대한 나의 감정이 도대체 뭔지 알고 싶은 의문이 생겼는데, 그걸 알기 위해선 너한테 가야 되는데, 자존심이 허락진 않은데, 그렇다고 너를 놓치고 싶진 않고, 내가 너에 대한 감정이 뭔지는 알아야겠고, 그러다 보니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거. 아마 이분은 나한테 연락이 오는 시기가요, 뭐 빠르면 7일 아니라고 할 수 있고 일주일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한 12월 초 정도? 초중 정도? 요 정도 돼야 연락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도 자기의 의문이 풀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감정으로 나를 지금 보고 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3번 여기까지 리딩 할게요. 4번 리딩 할게요. 4번 분, 그분에게서 연락이 올까요? 온다면 어떤 마음으로 올까요? 두 분이 만나서는 안 될 관계였나요? 만나기 힘들었나요? 롱디였어요? 멀리 있다 보니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러다 보니 서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신 것도 있고, 주변의 반대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주변의 반대가 좀 더 강했고, 두 분을 만나기가 어려운 그런 상대였지 않았을까 싶어 보여요. 굉장히 본인은 말빨도 좋으시고 인물도 좋으셨고 가진 게 없는 분은 아니셨는데,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셨는데, 나에게 고백하기 위해 뒤에 무언가를 숨겨놓고 계셨어요. 근데 그런 시기에 아마도 어떤 관계에 좀 소원해지고 또 이별을 하셨거나 그런 관계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런 약한 모습, 마술사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죠. 남들이 봤을 때 굉장히 저 사람은 믿음이 안 가.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야. 괜히 만나서 마음고생하지 말고, 괜히 그런 사람 만나지 말고 좋은 사람 더 괜찮은 사람 만나라, 막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상대도 그런 얘기들을 주변에서도 했을 거예요. 너 직업이 그러니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 네가 이런 성격이다 보니 사람들이 너를 믿지 못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아마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변화가 왔다. 내가 변할게. 나 이제부터는 내가 욕심도 부리고 나도 욕망을 갖고 야망을 갖고 살아볼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무 3가 나왔어요. 다른 카드에서 나무 3하고 이 카드에서 의미가 좀 다른 게, 이 친구는 굉장히 이제 사람이 완전히 180도 변했다는 거죠.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약한 모습이었다면 굉장히 기사가 왕 같은 모습으로 변하겠다 이거예요. 야망을 갖고 살아보겠다. 널 위해 내가 야망을 가져보겠어. 하지만 너에 대한 내 마음만큼은 아직도 흘러넘치는 건 어쩔 수가 없구나. 나에게 좋은 소식이 왔으면 좋겠어. 네가 나를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것도 있다라는 거죠.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 반면 주변 사람들의 얘기는 귀담아 듣지 않겠어. 이젠 주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어. 근데 너 역시도 그러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너 역시도 내 얘기도 듣지 않으려 하고 있고, 남의 얘기도 듣지 않으려 하고 있고, 눈 가리고 귀 막고 스스로를 묻고 나오질 않고 있다라는 거죠.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고 있는 너의 모습이 답답할 뿐이에요. 이분에게는 난 아직 너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고 풍부한데,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애정도가 있고 너를 위해서 난 변했는데 너는 아직도 그 모습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닻이 나와요. 안정적인 관계로 가고 싶은데 닻의 끈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모험을 하게 되는 거죠. 뭐냐, 닻이 없는 배가 바다를 떠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딘가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정착이 되질 않는 거잖아요. 그만큼 모험을 해야 되는 거고 안정적이지 못한 거고 이 상대는 나에게 오려고 왔는데 나에게 뭔가를 관계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왔는데 너에게 나는 충성을 하겠다. 너를 내가 보호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같이 끊어져 버리니 속절없이 지금 기다려야 되는 그런 거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너 다른 사람 생겼니?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굉장히 이 사람은 지금 고통받고 있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가 나오면 보통 믿음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떤 소식의 메신저 어떤 소식이 왔을 때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회피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서 온 소식이 내가 너로 인해 이렇게 변했는데 내가 갔을 때 네가 날 받아주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내가 소식을 전했을 때 오히려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끝났어. 관계는 이제 끝났어. 난 너무 너로 인해서 고통받아 왔단 말이야. 너무 힘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와서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숙녀가 나와요. 굉장히 이 사람의 삶에 대한 얘기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아름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고 싶었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었고 이렇게 너에게 닻을 내리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너를 믿고 다시 뭔가 관계를 회복을 하고 아팠던 거 그동안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거를 다시 행복하게 만들고 싶었다. 정말 아름다운 관계로 가고 싶었고 좋은 관계를 가고 싶었는데 너의 마음이 이렇게 갇혀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 사람은 나를 기다릴만 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널 기다릴만 해. 더 기다릴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 기다릴 수 있다면 기다릴게. 너와 그렇게 쉽게 끝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잖아, 우리가 어떻게 만났니? 장거리로도 만나고 만나지 말라고 그렇게 뜯어말리는데도 좋아서 만났잖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헤어질 순 없지 않겠냐 이거예요. 쉽게 헤어진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래 니네 그렇게 쉽게 헤어질 거면서 뭘 그렇게 아닌 것처럼 애쓰고 만났니란 소리 들을 건데 난 너를 기다릴 거고 너와 관계에서는 이게 약혼 카드예요. 같이 갈 수 있다면 동반자가 되고 싶어. 함께 하고 싶어. 함께 모든 걸 이렇게 같이 하고 싶다라는 거죠. 함께 할 수 있다면 정말 고귀한 너와의 삶을 같이 만들어가고 싶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인투레이션 카드가 떠요. 이 사람은 직관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 말을 믿어. 네가 귀 닫고 눈 가리고 뭘 하고 있어도 내 말을 들을 거야. 안 들릴 순 없어. 난 너한테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너를 사랑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너를 인도할 거고 너에게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너에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메이츤 카드가 떠요. 자극을 좀 받아봐. 이 사람의 심리카드는 그거예요. 지금 자극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주변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만나? 왜 자꾸 만나려고 그래? 굳이 만나서 너한테 득이 될 게 뭐 있는 사람이라고. 너 싫다잖아. 너하고 안 어울리는 사람이야. 너하고는 계급 자체가 다른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들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뭐가 다른 거냐. 이 사람은 뭐냐면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계급을 따지고 등급을 따진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표현도 굉장히 잘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표현을 하면서 야 너네는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좋아하면 그 사람이 나를 싫다 하더라도 기다릴 만큼 기다려 볼 거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고 싶을 때 내가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 나는 기다릴 수 있는 만큼 기다려보고 그러고 나서도 안 돌아왔을 때 그때 내가 포기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4번 분은 연락이 아마 먼저 오는 시기가 이분도 지금은 아니에요. 조금 시기가 걸린다 그러면 이번 달 말 정도쯤에 연락이 올 수 있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음 달쯤에 12월 달 크리스마스 전에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연락하는 생각으로는 관계를 다시 시작하되 나에게 부담을 주면서 시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나에게 먼저 넌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향을 물어볼 거고 그러고 나서 관계를 시작하려고 할 거예요. 5번 리딩 할게요.
5번 분은 굉장히 이분은 내 정원 안에 모든 걸 다 넣어놔야 되는 성격이셨네요. 지금 그 정원 안에 넣어놓은 사람들이 다 내 운명 같은 사람이었어요. 내 운명 같은 사람이었는데 운명이다 하나하나 모은 거예요. 하나하나 모았는데 너무 많은 거지. 근데 그 중에 나한테 꽂힌 거예요. 정말 운명 같은 사람을 만났어. 나의 진짜 운명을 이제서야 찾았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운명 같은 사람을 만났다 보니 어떤 결정은 해야 돼. 내가 다시 연락을 해서 이 사람과 헤어질 수 없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만난 사람 중에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고 떠나지 않는 사람은 없었는데 나 지금까지 가진 거 다 버리고 너한테 갈게 라는 생각인 거예요. 나 정말 순수하게 너한테 가고 싶어. 이렇게 결정 장애가 있던 분인데 나 이제는 다 버리고 너한테 갈래. 너랑 뭔가를 하고 싶어. 근데 아직도 양날의 칼을 놓고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다 버리기엔 아깝다 이거죠. 다 버리기는 어떻게 모았는데 그걸 쉽게 버릴 수 있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미친 듯이 질투를 하는 거예요. 질투심에 눈이 멀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러므로 해서 그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대참사를 이룬다라는 거죠. 너무 슬픈 거고 너무 힘든 거고 자기 스스로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너를 놓쳐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땅을 치고 후회라고 앉아갖고 내가 왜 이럴까, 너를 계속 만났다면 정말 행복했을 거고 정말 사랑에 푹 빠져 있을 텐데 네가 나의 기쁨의 근원이었다는 걸 왜 몰랐을까. 그걸 이제서야 느낀다는 거예요. 너가 나의 태양이었는데 나를 살게 해주는 태양이었는데 그걸 왜 이제서 느끼고 있을까. 근데도 양날의 칼을 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이걸 잡자니 너만 잡자니 저쪽에 있는 것들도 아깝고 그러지 않자니 이래저래 다 아까운 거죠. 이분의 심리상 연애에 지금 조언 카드에서 나오는 거는요, 플리트 카드, 추파를 던진다라는 거죠. 내가 마음이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너한테 계속 추파를 던진다는 거예요. 나 너 좋아해. 나 너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어. 다시 시작하자. 이러고 계속 뭔가 나에게 사랑을 갈구한다는 거죠. 패션, 열정. 난 너한테 열정이 넘치도록 너를 사랑하고 너를 좋아해. 나 이렇게 바뀌었어. 내 그동안 모아놨던 것들 다 버렸어. 너만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야. 나 슬퍼지고 싶지 않아. 나 너한테 질투하고 내가 너한테 질투심을 느낄 정도로 너를 좋아하는지는 이제 느꼈다라는 거죠. 너가 있을 때 행복했고 네가 나한테 얼만큼 사랑을 줬는지를 이제서야 알았다라는 거예요. I'm 트럼프가 나오죠? 내 마음은 진짜야. 거짓이 없어.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데 난 너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싶고 너의 삶을 정말 같이 멋지게 꾸미고 싶은 마음이 있어. 심리적인 카드에서도 너로 인해서 나는 어떤 영감을 얻고 창조적인 영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난 너로 인해서 그동안 그런 걸 얻었다라는 걸 이제서야 알았다라는 거고 그런 면에서 좀 차가운 내면을 찾아냈다라는 거. 좀 이제는 좀 이성적이어져야겠구나. 그동안 너무 감성적으로 살았구나. 내가 너무 감성적인 면으로만 살아왔어. 너무 욕심만 부렸고 내 욕심만 채워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좀 바뀌어서 너를 사랑하고 너와 뭔가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으면 살고 싶어. 네가 나를 받아준다면. 내가 결정할 수 있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내가 이 결정을 한 걸, 너를 선택을 한 거에 대한 너를 만나고 너를 사랑하게 할 수 있게 다 버리고 너에게 오게끔 만든 거에 대해서 네가 결정하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에게서 연락은 아마 조만간에 연락이 오실 거고요. 그 연락이 올 때쯤이면 정말 나한테 우리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자. 내가 다른 사람 만나는 꼴을 못 보겠다. 뒤집어져 죽을 것 같아. 네가 딴 사람 만나니까 환장하겠어. 자꾸 보고 싶고 아깝고 네가 내 거였을 때 왜 내가 그렇게 몰랐을까에 대한 후회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5번 뽑으신 분은 조만간 연락 올 거고요. 연락이 왔을 때는 정말 후회 막급으로 잘못했다고 싹싹 빌 수도 있고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 용서하실 마음이 있다면 받아주시고 그렇지 않고 더 약 올리시겠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있다가 받아주셔도 되고 이분의 흔들리는 마음을 빨리 잡고 싶으시면 연락 왔을 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벨라였고요. 장수님하고 같이 합방을 찍었어요. 업로드가 될 거예요. 또 재밌게 봐주세요. 아마 되게 재밌고
행복하고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모니터링 해주시고요. 제 것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네, 그럼 지금까지 벨라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